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잡에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을 담당하고 있는 연미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43회 중급 시험 치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아마도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시험 응시하신 분들보다는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지, 중점적인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총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면 중급에 해당되는 거 난이도는요, 여러분 중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 정도인데, 이게 여러분 시험 조금 보시다 보면 40번에서 50번, 그러니 이제 근현대사 파트로 조금 지나갈수록 난이도가 조금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비중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전근대사다, 그리고 근현대사다. 여러분들이 흥선대원군 파트부터 나오는 정치사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근현대사로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이게 50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중 자체가 전근대사가 보통 한 비율이 60% 정도,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40%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전근대사에서 30문제, 그 다음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에서 2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한능검은 세시풍속이랄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뭐 다양한 우리 뭐 이슈거리가 될 만한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들이 좀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난이도 중 정도 잡으시고 비중은 6대 4의 비중, 그리고 특히 문화사 부분에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기준점을 잡고요. 우리가 이번 43회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가 유물이 처음 사용된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선사시대 문제 파트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사실 여러분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1점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토기는 밑이 뾰족하여 강가나 바닷가의 모래나 흙에 고정할 수 있었으며 식량 저장과 운반 조리 등에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밑바닥이 뾰족하면서요. 빗살 문양이 그려져 있는 빗살무늬 톡입니다. 그럼 이러한 빗살무늬 톡이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 움집을 짓고 이렇게 생활했던 시기는 신석기구나 라고 하는 걸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 볼게요. 1번.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기는요. 신석기 혁명, 그 이전에는 사냥이나 채집이나 어로 등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했다면 이 시기에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거친 무늬 청동 거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청동기에 해당이 된다. 자, 3번 보시면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 그러니까 이동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구석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보시면요.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이죠. 그래서 양쪽 돌을 덮개돌을 올려서 고여놓은 돌이에요. 이거는 우리 지배층의 무덤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계급이 발생했던 청동기 시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거푸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만의 독자적인 청동 문화가 나타난 거예요. 저 거푸집의 틀, 여러분 붕어빵 기계 아시죠? 그 붕어빵 기계처럼 생긴 저 틀 안에다가 청동을 부어가지고 이 청동 도끼라든지 청동 거미라든지 그래서 우리만의 것을 제작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 요게 철기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은 신석기,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실게요. 여러분들 우리 이 한능검에서 보통 이제 2번 문제에서 출제되는 문항이 이렇게 여러 나라의 성립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조선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부여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의 내용들을 조금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보시면 12월에 수렵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제천 행사죠. 영고죠.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배상하게 한다. 1책 12법. 그 다음에 또한 순장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힌트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키워드를 많이 주는데 자, 요거는 부여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럼 보시면 1번 보시면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그 변홍사죠. 변홍사를 잘 지었던 그런 지배층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수리 관계시설을 잘 이렇게 다스렸던 지도층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사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는 거예요. 요거는 옥저죠. 자, 3번 보시면 음락 간의 경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책화가 있었다. 그래서 요거는 서로 그 상대 쪽의 음락을 침범하게 되면 소나 말로 변상을 하게 되는 책화. 자, 요거는 동해 풍습이죠.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그렇죠.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행정구역을 이런 식으로 주관을 한 거 부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자, 5번 보시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번금, 금하는 8가지 조가 있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법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거는 고조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부여에 해당되는 거 사출도 정답 4번이고요. 나머지 여러분들도 삼한, 옥저, 동해, 고구려까지 이 각 나라들의 풍습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실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삼국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상으로는 가야까지 포함되는 사국시대 요 파트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가야는 우선 이 김해 지역,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판가봇입니다 라고 해서요. 가야 자체는 지금 이 전기가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가야 연맹체가 있는데 이 전기가야 같은 경우는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후기가야 같은 경우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맹체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유산 김해 지역에서 출토된 판가봇 그러면은 요 전기가야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가야에 대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죠. 자,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어요. 그렇죠. 특히 이 전기가야 같은 경우는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김해 지역 바닷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낙랑 그다음에 바닷가를 건너서 외하고의 어떤 이런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나라가 가야였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보시면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뼈의 품계가 정해져 있는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제도. 자, 이거는 신라죠. 신라입니다. 자, 그리고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 중에서 사실 그 교육기관과 관련된 기록이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남겨져 있는 나라는 고구려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구려의 교육기관이죠. 태학을 설립하였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향, 부곡, 소 이렇게 특수한 행정구역이에요. 차별받는 양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자, 요거는 고려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정사암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파트에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제가회의.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바위 안에 상자를 두고 절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정사암 회의. 신라 같은 경우는 화백들이 모이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자, 요거는 화백회의죠. 그래서 요거는 백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가야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보실게요. 자,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 비석에는 장수왕이 아버지인 그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국내에 있는 비석은 아니에요. 광개토대왕릉비죠. 자, 신치호는 조선삼국사에서 북방 세력을 제압하고 영토를 크게 넓힌 이 광개토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원래 고구려의 수도 졸본에서 국내성, 그 다음에 국내성에서 남쪽으로 평양으로 밀고 내려오는 이 남진 정책을 추진했던 왕은 장수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내용. 자,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어요. 이거는 백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백제 자체가 장수왕에게 밀려가지고 처음에 한성에 있었는데 수도를 공주로 밀려서 내려오죠. 그런 다음에 다시 사비. 이때 당시에 국호는 남부여입니다. 이거는 백제 성왕 시기 때 해당이 되는 내용이면서 틀린 내용이죠. 자,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광개토대왕 시기 때 연호죠. 영원히 즐기자라고 하는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자, 4번 보시면 지방의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어요. 요거는 백제 무령왕. 그래서 요것도 틀린 내용. 자, 5번 화랑도는 완전히 요거는 신라의 상징적인 어떤 교육 제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수련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 인재 양성 기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신라.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실게요.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했는데요. 자, 사실 여러분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계속 지금 아주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국사랑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한능검 시험, 뭐 수능, 사실 그 막론하고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대형 고분 2기의 이 쌍릉 무덤에서 정확하게 이게 이제 무왕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이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미륵사탑. 뒤에 이 뒷부분이 일본에 의해서 시멘트로 발려져서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는데 이걸 다시 이번에 이제 복원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대중에게 공개가 된 작품이기도 하죠. 미륵사탑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정말 나올 만한 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 어딘가요?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백제고요. 자, 그렇죠. 요거는 익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6번 문제 보실게요.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요거는 시기상의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고구려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러 간 김춘추가 그러니까 요 김춘추 자체가요. 신라가 연합을 하려고 우선 어디를 먼저 갔다? 그렇죠. 고구려에 먼저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금을 당했죠. 그래서 고구려하고의 연합은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김춘추가 어디로 갈까요? 이 외교 전문가죠. 김춘추. 그 다음에 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당가 가서 이 나당 연합을 성공시키죠. 그래서 당시에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고 위로는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 시기는 7세기의 어떤 십자형 외교 구조를 갖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나당 연합이 결성되고 난 다음에 어디부터 친다? 그렇죠. 백제부터 치게 되겠죠. 백제가 멸망했지만 멸망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나라 멸망시키냐? 고구려 멸망시키죠. 다시 고구려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젠 최후의 전투입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에게 도움을 줬지만 같이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신라하고 당나라 간의 나당 전투,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당나라를 몰아내면서 신라를 중심으로 한 삼국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그렇죠. 정답은 1번에 있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되었다.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6세기 무렵에 진흥왕 시기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앞쪽 시기죠. 자, 그 다음에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이것도 역시 신라 쪽에서는 이제 진흥왕 시기 무렵, 그 다음 백제 쪽에서는 성왕 무렵이기 때문에 6세기 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 보시면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수용돼서 들어왔다. 요거는 백제의 침류왕. 그래서 4세기 무렵이에요. 훨씬 앞이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살수에서 수나라의 대군을 격파했어요. 사실 이 김춘추가 당나라에 갔을 때 당나라가 김춘추의 손을 이렇게 덥석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앞에서 고구려하고의 저런 전투가 여러 차례 수나라가 한번 깨지고
이후에 생기는 중국의 당나라도 깨지고 이러니까 저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중국이 사실은 이렇게 혼자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손을 내밀어서 왔을 때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이것도 압식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실게요.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당나라 신라와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권을 장악했던 그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가 설치됐던, 그렇죠. 키워드 아주 정확하게 주죠. 청해진입니다. 청해진이 모형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보고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자, 그러면 요 장보고 인물에 대한 내용.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자, 요거는 여러분 지증왕 시기 때 신라 장군 이사부죠. 자, 그 다음에 강동육주를 획득하였어요. 자,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데요. 강동육주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란의 1차 침입으로 인해서 서희가 사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외교 담판을 통해서 획득한 지역이에요. 서희. 자, 3번에 왕호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그래서 요거는 불교가 탄생된 지역, 인도를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남긴 저서입니다. 요거는 승려 해초의 것이죠. 자, 4번 보시면 산둥반도에 법화원을 건립하였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지도상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산둥반도 이렇게 튀어나온 이 일대에 법화원을 건립을 했는데 사실 이 일대에 완도 지역 일대에 청해진을 설치하면서 이쪽 일대 당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일대 해상무역권을 완전히 장악한 게 장보고예요. 장보고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던 곳이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출신 자체가 그렇게 높은 출신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중앙정계에 힘을 많이 미치기도 했던 인물이 장보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답은 4번이고요. 안시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양만춘 장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문화유산이 제작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뭐 이게 자료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뭐 성주사지 낭해화상탑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요. 구산 선문이다. 사실 이거는 이제 선종의 종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비석의 글은 누가 지었다? 채치원이 지었어요. 그럼 채치원 누구죠, 여러분? 이거는 육두품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당나라의 빈곤가에 가서 합격하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채치원이 비문을 지은 이 시기 때의 상황은 신라 하대 시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청화백자를 만드는 도공이다. 백자 위에다가요 청색 안료를 통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백자가 나왔던 조선시대 중반기를 넘어선 조선 후기 상황이고, 자 2번 보시면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고려 후반에서 조선 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선. 자, 선종사찰을 후원하는 호족.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죠. 그래서 신라 말기 때는 이제 교종은 좀 쇠퇴를 하고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을 끌고 들어오죠. 그래서 경주만 좋은 것이 아니다. 각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게끔 저렇게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하게 되고 바로 그것을 잘 이용한 것이 누구냐면 호족이죠. 그래서 호족 중에 대표적인 인물 왕건이 그 다음 나라인 고려를 탄생시켰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금속활자로 불경을 인쇄하는 승려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고려 후반기 청과의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만상이다. 이런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조선 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9번 보시면 미죽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첫 번째부터 뭐라 되냐면 대시는. 그럼 여러분들이 대시에서 고르실 거는 뭐만 있냐면 이거 대조영. 그럼 뭐죠? 발해죠, 발해. 동모산을 지키고 있었다.
대조영이 도읍을 세우고 쭉 보시게 되면 뭐 오경 15부 62주를 지닌 요동의 아주 해동성국이라고 칭송을 들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던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발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료도 쉽습니다. 이거는 1점짜리예요. 자, 보시면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특히 이렇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사진 자료가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요거는 우리 이제 상감 기법을 사용한 청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려 시기 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발해의 석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은요. 금동대학로. 요거는 백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3층 석탑이죠.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이기도 하고요. 신라 거죠. 자, 그다음에 5번 보시면 얘는 칠지도, 칠지도입니다. 그래서 7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칼끝을 가지고 있는 칠지도. 요거는 백제의 어떤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가상 뉴스 보도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역시 여러분 이 한능검에서 사실 그리고 이 역사와 관련된 이 문제 자체는 순서를 물어보는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 파트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3점짜리고요. 순서 맞추는 거 사실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요거를 이제 스토리로 당시의 상황을 조금 스토리로 기억을 하시면 사실 그렇게 중급은 막 이렇게 연도를 촘촘하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견훤, 금산사에서 탈출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왕건에게 다시 가게 됩니다. 사실 이 후백제와 그 다음에 고려는요. 전투를 여러 차례 치르게 돼요. 공산 전투도 치르고 고창 전투도 치르고 전투를 치르는데 결국 나중에 이 후백제에서 이 어떤 그 다음에 권력, 왕의 승계를 가지고 아들들 간에 사실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었던 신검이 이 견훤을 금산사에다가 이렇게 유폐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탈출을 막 해가지고 어디에 갔다? 왕건에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같이 왕건이 여기에 같이 견훤이 왕건에게 의탁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후에 남아있는 어디를 치느냐? 큰아들이었던 신검이 이끌고 있는 후백제하고의 이 전투를 치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최종적으로 고려가 다시 한번 제2의 우리의 민족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신검의 군대가 1, 2천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헌덕왕 시기 때 신라 말 하대죠. 헌덕왕. 자, 거칠부가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역사서는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시기가 조금 잘 나갈 때 또는 굉장히 국가가 위태로울 때 역사서를 쓰는데요. 이 잘 나갈 때 상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 거칠부의 국사, 편찬, 요거는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죠. 자, 그 다음에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라고 했는데 이미 사실 지금 주도권은 왕건에게로 넘어간 상태죠. 그래서 궁예는 이미 쫓겨난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안승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속에서 나당연합,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훨씬 앞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실게요. 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이것은 과거제를 도입한, 여기서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사실 바로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고려 시기 때 왕의 업적을 묻는 거죠. 자, 요거는 광종이에요, 광종. 과거제도 도입했고, 그 다음에 또 승과도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골라볼게요.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라고 했는데 저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람은 김부식이고요. 당시에 고려 시기 때 인종 시기 때 왕의 명을 받은 관찬사서죠. 자, 병부와 상대 등을 두었다라고 했는데 요 병부, 요게 나온 것은 버풍왕 시기 때. 자,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였어요.
영토가 넓어진 만큼 행정구역도 이렇게 체계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신라 통일기의 신문왕식이고요. 자, 4번 보시면 노비양건법을 시행을 하였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광종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호족 연합기, 그러니까 왕걸이 처음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호족들하고의 어떤 혼인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호족들의 권한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자리를 차지할 왕이 그 후계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종 시기에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족들을 다 숙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호족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누르기 위해서 이 노비양건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시 양인으로 돌리는 정책을 광종 시기 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간섭기 공민왕 시기 때 개혁 정책 중에 하나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요거 역시 이 사건 이후에 순서를 물어보는 건데 얘를 보시면 쭉 볼게요. 우리가 키워드를 보시면 이자겸, 척준겸을 암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이자겸과 척준겸이 군사를 동원하여 궁궐을 침범하였다. 이거는 인종 시기 때 벌어졌던 이자겸의 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실로 옳은 것은 다음 상황인데 결국 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면서 사실 이 이자겸의 난은 아주 전형적인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개경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냐면 개경의 기운은 다했다. 여기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미 개경의 기운은 다 세했다 라고 하면서 서경 출신의 이런 서경 세력들이 새롭게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궁궐을 어디로 가자? 그렇죠. 서경으로 가자.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바로 다음 상황으로 전개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1번에 전식과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경종시기고요. 자, 2번 독서산품과가 실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신라 원성왕 때. 자, 김흠돌의 난이 진압되었다라고 했는데 요 김흠돌의 난은 신문학 원년에 장인이 일으킨 거죠. 김흠돌의 난.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가 봉기를 하였다. 요거는 신라 하대 때 굉장히 어지러운 혼란기에 들어가는 진성 여왕 시기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이거 역시 이렇게 연표를 주고요. 이 사건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 문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사료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나와도 사실 키워드, 중국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정중부, 그렇죠.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이런 무신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면 무신정변 상황이죠.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정중부가 화를 내며 병사를 거느리고 어사대로 와서 송절을 주기를 하였다. 자, 시기는 무신정변 시기, 라.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2점짜리네요. 13번. 자, 다음 14번 보시면 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가 국가가 어느 국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시면 최후 때네요. 최후가 이들을 하고의 어떤 그 장기 항전을 치르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돌하게 돼요. 자, 요거는 몽골의 침입입니다. 몽골 침입. 가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동북구성을 축조한 것은 요거는 여진에 해당되죠. 자, 확통도감을 설치하였어요. 자, 요거는 왜구죠. 왜구. 자, 초주대장경을 조판하였다. 불법을 통해서 누굴 물리치는 거죠? 거란을 물리치자. 자, 지방을 소고군 체제로 개편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요때 개편할 시기일 때는 사실은 임진왜란이 터지고 휴전기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본하고의 전투였고요. 정답은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그렇죠. 요거는 김윤우라고 하는 승려가 이 호국 불교적 정신으로다가 저렇게 이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활약을 하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1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키워드를 찾아보시면요. 일단 우왕 시기예요. 우왕, 창왕, 공양왕, 우왕장왕 했던 이 고려 말기의 상황이고요. 최영, 이성계 이런 사람들은 고려 말에 급부상하는 신흥 무인 세력이죠. 그러니까 스타 장군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고려 말. 자, 그렇죠. 정답 목화가 재배되었다. 그래서 문익점에 의해서 저 목화씨가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 저 목화가 재배가 되었다. 정답 1번이고요. 당백전이 발행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당백전, 일당백에 해당하는 당백전이 발행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흥선대원군 시기 때 우리가 그 경복궁 중건 사업을 벌이게 되면서 당백전을 많이 찍어내죠. 자, 그 다음에 고추, 담배가 전래되는 이런 상품 작물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때는 임진왜란 끝나고 난 이후죠. 그래서 조선 후기. 자, 등주에 발해관이 설치가 되었어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남북국 시대입니다. 남북국. 자, 덕대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전문 경영인인 덕대가 등장하죠. 그래서 광업이 전문화되고 분업화됐던 시기, 이거 역시 조선 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실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조광조가 귀양 간 지 한 달 남짓 되어도 왕의 노여움은 아직 풀리지 않았으나 쭉 보게 돼요. 그러니까 조광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조광조 등에게 사약을 내리고 황희옥 등을 칭찬하며 술을 내려주라고 명하였다.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이 대거 타격을 받은 사화죠. 그래서 요거는 기묘사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 2번이죠. 2번이 되는 거고요. 예송 논쟁의 결과, 예송 논쟁 그 결과를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효종 이후에 현종 시기 때 일어난 상복의 문제죠. 조대비의 상복 문제. 그래서 이거는 현종 시기고요. 훈련도감의 설치 목적을 알아본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임진왜란 시기 때. 예, 그래서 삼수병을 이렇게 정비하면서 직업군인의 형태로다가 이들을 모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이구나. 임난중의 상황이구나. 자, 4번. 임술농민봉기의 배경을 분석한다. 그래서 조선 후반기가 되면요. 삼정의 문란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도 정치기죠. 그래서 요거는 조선 후반기 19세기. 자, 5번에 진골귀족의 경제 기반을 파악한다. 요거는 진골, 성골, 골품제, 귀족이 나오는 건요. 요거는 이제 신라 시기 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지금 16번으로 넘어가고 있는 요 지금 문항상 지금 이 시기는 조선사 파트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17번. 그렇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거의 단골 주제로 나오게 됩니다. 밑줄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요. 조선 과학기술의 보고다. 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창고, 흠경각인데 장영실, 그렇죠. 장영실이 왕의 명을 받았다. 그래서 누굽니까? 그렇죠. 세종이죠. 세종. 세종은 너무나 잘 나오는 왕이에요. 정답, 이 점수도 1점입니다. 자, 보시면 1번 호포제를 실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특히 이 군역의 문제를 개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반도 포를 내자. 자, 한양으로 천도를 했어요. 자, 요거는 태조 이성계.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나선정벌을 단행하였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북벌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계속 만들어놨는데 그 만들었던 군대를 저 러시아를 정벌하는 데 있어서 나선 정벌을 단행하죠. 요거는 효종식입니다. 효종. 초계문신제를 시행을 하였어요. 그래서 젊은 관료층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켜주는 초계문신제. 요거는 정조입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훈민정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실게요.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왕의 초상화. 우리가 여러분 뭐 이게 합천 해인사에 보관됐다 이런 거 몰라도요. 이제 키워드는 여기에 있죠. 단종을 몰아냈다. 세조죠, 세조. 수양대군. 아주 뭐 조선사 파트에서도 잘 나오는 그 왕입니다. 자, 속대전을 반포하였습니다. 속대전, 요거는 영주에 해당이 되죠. 2군 6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요거는 고려의 중앙군대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고요. 자, 수원화성을 건설하였어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상징적인 거죠. 정조입니다. 정조. 6조 직계제를 부활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조 시기 때 그리고 태종 시기 때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고 또는 강화하려고 하는 시기 때는요. 중간에 의정부 삼정승을 거치지 않고요. 6조로부터 어떻게 다이렉트로 세조에게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 보시면 팔만대장경판을 제작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팔만대장경을 만든 것은 몽골 침입기 때 그래서 불법을 통해서 몽골을 물리치겠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몽골 침입기 정확하게는 무신집권기 때 최우시기 때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선사 문제 계속 가고 있고요. 1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사실 여러분 이 문제 자체에서 조선사의 비중이 조금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선사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좀 여기다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명나라 제독 이여송이에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평양성 밖에 이르러 여러 장군에게 부대를 나누어 성을 포위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지금 임진왜란 시기 때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이 명나라가 우리에게 군사적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평양을 다시 탈환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 상황을 고르는 건데 자, 1번 보실게요. 대중손, 진도에서 항쟁을 했다. 이거는 삼별초죠, 삼별초.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삼별초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 이렇게 거치면서 항쟁을 하고요. 자,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어요. 요거는 세종 시기 때 이 왜구를 격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내용. 자, 신립이 탕금대에서 항전을 하였다. 자, 요거 임진왜란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명나라가 군대를 지원하기 이전에 요거는 초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사실 아주 굉장히 너무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가 사실 거기에 대한 이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립 역시도 저 탕금대에서 항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기 전투에 해당이 된다. 자, 이순신이 명랑해전에서 승리를 하였다. 이순신의 해전 한 번도 패배하지 않죠. 해전에서. 그래서 계속된 이 해전에서의 이순신의 활약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임진왜란을 이렇게 잘 또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였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자, 5번. 강감찬이 기주에서 적을 크게 물리쳤다. 이거는 거란의 침략입니다. 거란의 3차 침입이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 세시풍속 굉장히 잘 나가요. 그러니까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 1점짜리입니다. 불의 사용을 금한 날이에요. 뜨거운 거 하지 않는 날. 뜨거운 거 먹지 않고 뜨거운 거 하지 않는 날입니다. 자, 이날 언제다? 차가울 한자거든요. 한식이죠, 한식.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뭐 단오, 음력 5월 5일, 청포물에 머리 감는 날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모내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해 농사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원하는 날이기도 해요. 자, 음력 7월 7일 칠석이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음력 1월 15일 대보름날이죠. 그래서 이날은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렇게 견과류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먹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삼진날, 뭐 꽃놀이를 가는 날입니다. 음력 3월 3일이죠. 자, 그래서 요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실게요.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점수는 3점짜리예요. 보시면 이제 후반기죠. 조선 후반기로 넘어가는 문제가 한 20번부터 이렇게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는데
이곳 덕수궁 서거당에 임목대비를 유폐했고요. 서인 세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선 후반기의 상황은 이제 붕당 정치구나. 예속 논쟁 이런 거 나오겠구나. 환국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서인 세력이 인조반정을 일으키는 명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광해군,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배다른 형제였던 영창대군을 사실은 살해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명분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실추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광해군은 폐위를 당하고 인조가 등극을 하게 되는 요 사건. 광해군을 묻고 있는 거고요. 자, 과전법이 시행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신진사대부를 주축으로 해서요. 역성혁명 세력 쪽에서 사실 주도했던 어떤 토지제도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왕 때는 봉양왕시기. 자, 탕평비가 건립이 되었어요. 탕평비, 붕당을 누르기 위해서 요거는 영조입니다. 자, 장용영이 설치가 되었어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정조죠. 자, 친위부대, 정주의 친위부대. 자, 그 다음에 4번 만동묘가 철폐가 되었다. 그래서 명나라의 황제를 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던 이 명나라의 황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기리는 건데 요게 철폐가 된 것은 흥선대원군 때. 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임진왜란을 끝나고 그 뒤의 상황을 수습하고 있었던 광해군 시기 때 의학 서적이죠. 허준의 동의보감이 편찬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다음 가상뉴스 보도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뉴스를 보시면 이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이괄이 후금에 투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이들이 친명, 배금. 근데 이미 지금 이 시기는 뜨고 있는 해는 금나라, 지는 해는 명나라.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잘못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인조 시기 때.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사실 이 평화의 나라였던 조선에 크게 우리가 침략을 받는 거 하나는 임진왜란, 하나는 정묘병자 호란이죠. 호란.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정묘호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자, 2번 보시면 사군육진이 개척되었어요. 사군육진이 개척이 된 것은 세종 때.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의 영역을 확정지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유약조가 체결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광해군 시기 때.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하고 한번 이제 교역이 끊겨졌다가요. 다시 이제 통교하게 된 게 기유약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쪽을 정벌하는 행성이 설치가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간섭기 때 이 원나라가 일본까지 정벌하려고 설치했던 기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간섭기 상황이고요. 천리장성이 축주가 되었다. 천리장성은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하나의 천리장성은 영계서문 때 당나라를 보면서 설치했던 것이 천리장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고려장성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 고려장성은 우리가 이후에 이 거란의 3차 침입을 맺고 난 다음에 압록강 유역부터 동해안 지역 도련포까지에 설치됐던 그 고려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실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점수가 1점입니다. 자, 이 기구는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패턴으로 처음에는 임시로 설치됐다 기능이 엄청나게 커지고 사실 처음에는 어떤 그 국방만 담당했다가 그 다음에 기능이 굉장히 커지는 기구가 고려 시기 때도 하나 있고 조선에도 하나 있어요. 고려는 도병마사, 이게 도평의사사로. 그 다음에 조선은 비변사, 이 비변사의 기능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이 되고요. 자, 2번. 의정부는 이제 여기에는 삼정승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죠. 교정도감, 요거는 무신집권기 때, 특히 요 최충원 시기 때 만들어진 거고요. 도병마사, 고려 때입니다. 군국기무처, 이거는 뭐냐면 우리 갑오개혁 시기 때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을 올리면서 결정을 내렸던 개혁기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24번 보실게요. 미축은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이 책은 장희빈이 나오죠. 이 왕의 여인들, 인현왕후, 장희빈, 숙종이죠. 여러분. 숙종 시기 때 상황, 조선 후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대전 통편이 편찬이 되었다. 대전 통편, 요거는 정조식이죠. 그다음에 전민 변정 도감을 두었다. 자, 요거는 공민학. 그래서 권문 세족들을 누르기 위한 거였고, 대동여지도가 제작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선 후반기 때 김정호가 제작을 했고요. 정확한 시기는 철종 때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보종 때도 한번 또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때 우리 이제 백두산 정계비 간도 지역 일대에 대한 이 경계를 두고 사실은 굉장히 조금 그 청나라하고의 갈등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요게 숙종식이죠. 자, 통리기 무화문이 설치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항구를 연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조약을 맺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어떤 그런 개화의 기구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죠. 정답 4번입니다. 자, 25번 보실게요. 다음 조치가 내려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쭉 보시면 유기전 이외에 유기전 외에 금난 정권을 행사하는 자를 처벌해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난 정권을 어떻게 해라? 폐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난전을 금하는 저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폐지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뭐죠? 정조 시기 때 신해통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래서 시기는 정조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정답 라. 4번이 되겠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25번까지요. 조선사 후반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다음 파트에 해당하는 강의에서는 근현대사 파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오늘 알아볼 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면 조선 후반기 파트에는 주로 문제 출제가 역사서라든지 그 다음에 실학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저서라든지 이 학자들의 어떤 주장 내용, 개혁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책은 가가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살펴보고 돌아와서 저술한 것이다.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북학이가 그냥 힌트를 바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박제가, 북학이 박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거중기를 설계한 것은 정약용이죠. 정약용. 자, 2번 보시면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했어요. 특히 금성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 김정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을 정립하였다. 요거는 이재마죠. 4번에 발해고에서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고 처음으로 칭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유득공에 해당이 됩니다. 자, 5번에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이 되어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정조 시기 때 활약했던 인물 박제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학 파트는요, 뭐 박제가뿐만이 아니라 정약용, 김정희, 이재마, 유득공까지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실학자,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27번 문제고요. 가 인물의 작품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조선 후기 풍속하고 문화사 파트입니다. 자, 조선 후기 풍속화가 그럼 여러분들 딱 2명 떠올리셔야 돼요. 김홍도, 신윤복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김홍도는 서민들의 일상생활, 해원, 신윤복입니다. 양반들의 풍류와 특히 여성의 그림을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서 이 인물은 여성이 아니었을까. 뭐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을 하면서 만들었던 드라마, 또 바람의 화원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죠. 자, 보시면 1번. 자, 요거는 씨름이죠. 김홍도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고사관수도. 그래서 선비가 이렇게 고사관수도, 물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조선 전기의 작품이고요. 자, 3번 보시면 요게 신윤복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월화정인. 그래서 달이 비치는 아래에서 이 남녀 간의 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자, 요거는요. 요 그림은 지금 김득신의 노상 아련도인데요. 양반이 이렇게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요 길가에 나와가지고 일반 이제 평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 절을 90도 각도로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요거는 김중근의 넉넉한 객주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뭐 어떤 그 제목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뭐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출제 빈도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주로 2번 문제 조선 전기의 좀 대표적인 그림이고요. 이렇게 김홍도와 신윤복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28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쭉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하셔야 되는 힌트는 상평통보를 주조하고 이거를 시중에 유통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게 널리 상평통보가 유통됐던 요 시기는 조선 후기 상황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병난도는요. 병난도, 송나라, 우리나라가 코리아로서 널리 알려지게 됐던 국제무역항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고려 시기 때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활구라고도 불리는 은병이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고려, 은병, 활구. 자, 3번 보시면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그렇죠. 요거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이 공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선 후반기 파트에 대동법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수치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특산물을 내는 거 대신에 쌀로 내는 거 이렇게 내니까 그 쌀을 대동미를 받아가지고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사야 되는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공인입니다. 그래서 대동법 시행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내용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시장, 동시전, 시전, 동시전 요거는 지증왕 시기 때 지증왕 시기고요. 신라죠. 자, 5번 보시면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라고 했어요. 현직자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거 직전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조선 세조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보실게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조선시대의 불교 건축물인 가에 대해서 알려달라. 자, 보시면 요거는 충청북도 보은에 있어요. 위치를 알려줬고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탑이다. 여러분 목조탑은 남아있는 게 없는데 왜냐면 이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다 불타버렸어요. 소실이 됐는데 유일하게 굉장히 이제 오래된 가장 오래된 목탑이고요. 내부에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8장면으로 그려져 있는 불화가 있어. 팔상도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요거는 팔상도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절이기도 하면서도 이 안에 이렇게 팔상도를 그려 넣는 것 자체는 탑 안에다가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목탑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법주사 팔상전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도 사실 여러분들 뭐 그냥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정답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법주사 팔상전, 조선 후기에 조금 건축물이 굉장히 크고 화려한 그런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중인들이 나오죠. 이 중인들이 이렇게 시 모임을 갖는 시사를 개최하는 이러한 상황은 조선 후기 상황이에요. 조선 후반기가 되면 중인층, 특히 기술직하고 서얼들이 자신들의 어떤 청유직에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관직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통청운동을 막 벌이는데 사실 이 기술직이었던 중인 출신들은 실패를 해요. 서얼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런 재능이나 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시모임을 통해서 또 분출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조선 후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건데요. 심청가 등의 판소리, 그렇죠. 서민 문화가 조선 후기 때 많이 유행을 했어요. 광대, 탈춤 공연, 그다음에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이 되었어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원나라의 수시력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고려 후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고요. 홍일동전,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고요. 또 기존 시조에서 형식에서 벗어난 이게 어떤 일정한 형식이 아니라 줄줄줄줄 어떤 감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한 사설 시조 이런 것들이 성행을 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31번 보시면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 보시면요. 병인박해를 구실로 한 프랑스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을 해서 이항로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주전,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1860년대에 주전론, 이게 우세가 됐던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시기를 보게 되면 미국과 수교하여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요 조선 책략이 유포가 되죠. 그래서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에 의해서 조선 책략이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에 이 경상도의 유생 이만손 등을 중심으로 한 영남의 이 만인의 그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영남 만인소 사건 또는 이만손의 척사 운동이죠.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80년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31번 문제부터는 근대 파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근대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바닷가 근처로 서구의 열강들이 계속해서 우리랑 통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한쪽에서는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화의 흐름,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는 안 된다. 서양의 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거를 이제 둘러싸고 올바른 것을 둘러싸고 위정, 사악한 것을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척사. 그래서 위정 척사파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70년대 상황인데요. 자, 보실게요. 송시열이 북벌론을 주장하였다, 내세웠다. 요거는 북벌이죠. 위쪽을 치자. 그래서 오랑캐였던 청나라를 치자. 그래서 요거는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박은식이 유교 구신론을 주장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국건이 완전히 병합되기 직전에 1909년 무렵에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유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박중빈이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원불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거 역시 일제강점기 상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린 내용. 자, 유인석이 단발령에 반발을 해서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1896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 단발령 그리고 을미개혁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을미의병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자, 5번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개항에 반대하였다. 외양일체론. 그렇죠.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외양일체론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70년이 되면요. 우리가 76년에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처음으로 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익현이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우리 개항 절대로 하면 안 된다. 70년대 상황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위정척사파의 흐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32번 볼게요.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보시면 제3관 조선국이 지불한 5만 원은 피해를 입은 일본 관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하여 특별히 돌보아준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관을 보시면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 약관명을 두어서 경비를 서게 한다. 경비병을 주둔시키게 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나 보시면 나도 보겠습니다.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게끔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 거는 지금 가는 일본하고 맺은 조약, 뒤에 거는 청하고 맺은 조약인데요. 자, 이 나에 해당되는 것부터 보시면 요거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물포 조약에 해당이 되죠. 요거는 무슨 사건이요? 그렇죠. 요거는 이모군란 사건 이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정답 2번이고요.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요거는 갑오 2차 개혁 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시작점에. 자,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 아니고요.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어요. 6일준이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였어요. 지금 이 사건 자체는 이후에 지금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난 1885년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 동상, 그리고 저 인물의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사진으로 여러분은 교과서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요. 또 요새 드라마 그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로 또 굉장히 이슈를 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인 전봉준이죠. 자, 그럼 전봉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동학농민 운동입니다. 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저술하였다. 자, 요거는 박은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틀린 내용. 자, 친일 인사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요거는 장인한 전명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입니다. 자, 3번 보시면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라고 했는데 뭐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금치 전투죠. 그래서 이 동학농민 운동은 1차 운동, 2차 운동, 특히 이제 이 2차 운동의 마지막 저 우금치 전투에서 굉장히 패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동학농민 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맞는 내용이고요. 자,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정미의병에 해당이 됩니다. 이은영을 중심으로 한 정미의병. 틀린 내용이죠. 자, 넘어갈게요. 34번. 가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가부터 이제 쭉 주제를 보면서 한번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경제적으로 뭐 우리가 침탈을 계속해서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공령의 선포예요. 일본으로부터 미국 유출을 금지하였다. 자, 맞는 거고요. 뭐 황해도, 함경도에서 2차례 걸쳐서 시행이 됐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1개월 전에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되려 배상금을 물게 됐어요. 자, 2번 보시면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그렇죠. 독립협회가 특히 이 러시아 세력들의 어떤 우리의 이권 침탈들을 막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다번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중앙총상회의 활동이고요. 자, 태극서관과 자기 회사를 설립하였다라고 했는데 보안에는 일본이 그 황무지, 이 개척 운동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했던 운동을 했던 곳이 보한회죠.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거는 신민회의 활동입니다. 틀린 내용이죠.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국채보상운동, 돈을 갚는 거죠. 우리의 빚을. 그래서 요거는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습니다. 특히 이 영국인 이 베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대한매일신보 자체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5번을 보시면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자료 이후의 사실입니다. 그럼 보시면 자, 지금 자주독립의 위치에서 조칙으로 명령을 내리고 연호를 쓰고 있다. 이미 황가의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자주적인 우리나라는 마땅히 황제라고 칭해야 하는데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렇게 고종실록이고요. 우리가 황제로서 선포했던 요거는 광무개혁, 대한제국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영선사가 파견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영선사는 청나라에 파견이 된 거고 우리가 문호개방을 하고 난 다음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운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요거는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3번. 그렇죠. 대한국 국제. 그래서 무한한 어떤 황제권을 가지고 있다. 무한한 군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되는 대한국 국제가 제정이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4번.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이 됐어요. 별기군. 이것도 역시 문호개방을 한 이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미국하고 맺은 통상조약이죠. 이것도 개항 이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과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광무개혁과 관련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36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점짜리로 제시가 됐고요. 사실 지금 이 36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 그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연일 뉴스나 신문에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출제될 만한 것이 출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1919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거 3.1운동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간부의 탄압으로 중단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3.1운동이 일어난 거는 우리가 한일 병합이 된다면 1919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통간부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고 조선총독부가 나와야 되겠죠? 얘는 틀린 거. 자, 2번. 순종 황제의 인산일에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3번에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형평운동, 백정들의 어떤 신분 좀 차별 이런 것들 폐지해달라, 해방해달라 이런 운동입니다. 자,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의열단이죠. 의열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886년에 정부가 세웠던 가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었다. 영어, 수학 등 근대적인 학문들을 가르쳤고요. 외국인 3명을 교사로 초빙하고 문벌 가문의 인재를 선발하여 서양어도 공부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양식의 어떤 근대적인 학문을 공부했던 학교죠. 정답 1번이 됩니다. 유경공원입니다. 자, 원산학사는 원산의 주민들이 만들었던 사립학교고요. 대성학교 같은 경우는 신민회에서 만들었고 민족교육기관이죠. 그 다음에 이화학당은 스크랜튼 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성 교육기관이었고 한성사범학교 같은 경우는 요거는 2차 가보개혁 시기 때 처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키워내는 학교입니다. 한성사범학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어느 독립운동가의 숙인데요. 우리 중대는 백운평, 김자진 키워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청산리 대첩이에요. 근데 여기에 청산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바로 주진 않고요. 그 일대, 백운평, 어랑촌 요 일대에서 크고 작은 전투들을 계속 벌이는 거 요런 내용들이 키워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청산리 전투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 한중 연합작전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1930년대 벌어지는 한중 연합작전이에요. 그래서 뭐 김자진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김자진의 청산리 대첩 같은 경우 20년대 상황이죠. 자, 만주에서 활약하던 조선혁명군이 이끌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대에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에서 적을 물리쳤어요. 마찬가지고요. 북로군정서 등이 독립군 연합부대가 주도하였다.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대한독립군 등이 봉우동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20년대 전투는 맞지만 요거는 홍범도가 이끌었던 전투죠. 그래서 틀린 내용.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고요. 다음 가상 시나리오의 피고인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했고 1점짜리입니다. 자, 김구하고 무엇을 모의하였는가? 여러분 김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임시정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인애국단. 요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일왕을 죽이면 조선 독립이 촉진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였고 폭탄을 구해주면 거사를 결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왕을 저격하기 위해서 도쿄 경시천 앞에서 폭탄을 던진 인물이다. 자, 이 사람은 누구죠? 자, 이 사람은 정답은 이봉창이 됩니다. 자, 역시 이 윤봉길, 이봉창 역시 한인애국단 단원이었는데 윤봉길 같은 경우는 상하이 홍커 공원에 폭탄을 던졌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강우규 같은 경우는 노인동맹단이죠. 그래서 사이토, 총독을 또 이렇게 저격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강우규. 사실은 의열단의 어떤 의열단원은 아니었지만 의열단이 이런 개인의 어떤 저런 의거 활동의 처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석주, 김상옥 같은 경우는 의열단 단원이었죠. 그래서 김원봉이 만들었던 의열단의 단원이었고 나석주 같은 경우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김상옥 같은 경우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 문제 자체는 한인애국단하고 의열단의 단원들을 이렇게 섞어서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40번 보실게요. 밑줄근 작전을 추진한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3개월간에 걸친 제1기 50명의 미국 전략정보국
OSS 특수공작훈련이 끝났다. 이런 식의까지 훈련을 다 받아서 잠수함으로 상륙을 시켜서 이렇게 구체적인 작전까지 결정을 내리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일본이 이 미국의 원자폭탄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면서 자발적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 계획을 세웠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사실 독립을 얻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독립군은 한국광복군이죠. 자,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신민회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요거는 여운형의 단체고요.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30년대에 한중연합작전 속에서 양세봉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혁명군 속에서 이끌었던 전투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요. 총사령 박상진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1910년대에 대한광복회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 자, 5번 보시면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하여 병력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42년이 되면요. 김원봉이 이끌고 있는 저 조선의용대 일부가 이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자, 41번 보겠습니다. 미축은 사업의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1910년으로 넘어가고요. 우리가 일제 병합이 되면서 경제 침탈이 크게 10년대 패턴, 20년대, 30년대 패턴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1910년에 나오는 거는 토지조사 사업이죠. 자, 내용을 보시면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증대가 됩니다. 토지의 주인이 없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했다. 라고 해서 이게 조선 총독부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수입이 증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주인을 명확하게 찾아줬기 때문에 더 세금을 거두는데 수월해졌겠죠. 자, 지게 암호니 설치되고 지게가 발급됐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광무개혁 시기 때 사실 우리가 이런 토지의 주인이 누군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이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만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요거는 토지조사 사업은 아니고요. 자,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보유 토지가 증가하게 되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외국의 토지 침탈을 막고자 농광회사가 설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황무지 개척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저지운동을 보완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저지했던 토지들을 그냥 냅두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또 자체적으로 또 많이 이제 개간을 하자라고 하면서 설립됐던 것이 농광회사입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2번 보시면요. 다음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학생 박기옥이 광주에서 돌아와 나주역을 나오려고 할 때 광주중학교 학생들 후쿠다 등이 앞을 막고 희롱을 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92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우리 이 학교를 막 통학하려고 하는 그 기차 안에서 이루어진 싸움이죠. 패싸움이 일어난 거죠. 우리 조선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29년에 일어났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발단이 되어 일어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배고인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신민회죠. 신민회에 해당되는 내용. 정우의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요거는 60만 세 운동입니다. 그래서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의 이 독립운동이 같이 연합해서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이 60만 세 운동이었고, 그러면서 정우의 사회주의 쪽에서 손을 내밀게 되는 이 정우의 선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조선어 학회를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저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한글과 관련된 거, 우리의 언어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 이런 것들을 편찬을 하기도 했던 조직이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국민대표회의 개최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간회에서 그렇죠.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을 하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간회가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되면서 또 굉장히 또 타격을 많이 받게 됐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요, 이 신간회하고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시면 60만세 운동, 신간회.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이 성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게 된 것도 신간회가 됩니다. 자, 다음 자료에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점짜리고요. 어른에게 전하는 부탁이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반드시 쳐다보아 주세요.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여 자주 이야기하여 주세요.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해주세요. 목욕 또는 옷 갈아입는 것 같은 일은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를 존중하자라고 하는 이런 사회운동입니다. 자, 이건 누가 했을까요? 그렇죠. 소파, 방정환 등이 주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뭐 여러분 뭐 참고로 사실 이건 시험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저 소파 방정환은 손병희,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의 사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학의 그 기원, 근원이 되는 사상이 뭔가요? 이 천도교의 기원이 되는 동학이죠. 동학에는 인내천이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평등하게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 깔려 있었던 어떤 그런 최재우로부터 시작됐던 최시영, 그 다음에 3대 교주였던 손병희, 그 영향이 저 사위에게까지, 방정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어린아이들도 존중해야 된다. 자, 정답 1번이고요. 정부의 헌의 6조를 건의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건 독립협회 이야기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요거는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속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대한자광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했는데, 뭐 이 대한자광회, 주로 이제 이 대한자광회 같은 경우는 애국계몽운동 쪽에서 나왔던 것이고, 국권피탈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개했습니다.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웠다. 조선 사람은 조선 것으로 쓰자. 물산장려운동이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인물 카드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쭉 보시면 자, 키워드를 볼게요. 을사늑약 반대 상소를 올렸다. 북간도에서 서전서숙, 그리고 헤이그의 특사로도 파견을 했고요. 대한강복군 정부를 수립하는데 주도하기도 했던 인물 이상설이죠. 정답 2번입니다. 한능검에서요. 이 이상설이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 좋아하는 인물이고 아주 잘 나오는 인물이에요. 자, 김규식, 이동영, 뭐 임시정부에서 활약했던 인물이고요.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됐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안창호 넘어가시면 뭐 임시정부에서 역시 활약을 했고, 당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을 때 개조파로서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김원봉, 뭐 의열단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헌병경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경무총관부의 수장까지 겸하여 치안을 총괄했다. 자, 헌병경찰이 나오면 여러분 요거는 1910년에 무단통치 시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딱 떠올리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해사령이 제정되었다. 정답 1번입니다. 무슨 령, 회사령, 어업령, 산림령,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수탈해 갔던 때 무단 통치 시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요거는 1921년의 상황인데 간도 참변을 당하죠. 그래서 이 간도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참변을 많이 당한 다음에 우리가 이 일본군들을 피해가지고 저기 자유시로 넘어가게 되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또 내부 간의 또 갈등을 통해서 자유시에서 참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 3번 보시면 원산 총파업이 전개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29년에 일어난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미국 공출제가 실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미국 공출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40년대에 일어난 40년대 이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뭐 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쇠붙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빼앗아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자정신 근로령이 공포되었다. 이건 44년에 해당이 되는데, 뭐 이 시기 때 이제 우리가 37년에 일본이 중일 전쟁을 막 이제, 막 이게 일으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인적 수탈, 물적 수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정신 근로령, 위안부, 학도병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답은 무단 통치 시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6번 보실게요.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 시행된 일제 식민 통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미 육군 특별 지원 명령이 공포가 되고 이제 조선 교육령이 다시 개정이 됐으니 간민에게 그 깊은 뜻을 알리고자 한다. 쭉 보시면 내선일체, 그다음에 황국 신민으로서의 본질에 철저하게 하여 이거는 이제 30년대 후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조선의 조상과 일본의 조상은 같다. 일선동조론. 우리는 황국의 신민이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 일본의 전쟁을 한창 하고 있었던 뭐 시기이기 때문에 만주사변, 중일전쟁 치르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을 대신할 이 총알바지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1930년대 상황입니다. 미스의 협정을 체결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20년대 상황이죠. 20년대. 그다음에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하였다. 얘도 20년입니다. 1925년이고요.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저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잡아냈습니다. 자, 조선 태형령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때려야 된다. 1910년 무단 통치 시기죠. 그다음에 경성 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우리가 이제 고등교육을 하려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벌였지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본 쪽에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20년대 상황이고요.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을 하였다. 저걸 풀어서 말하면 황국신민학교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그 황국의 신민이다. 그래서 일본을 대신해서 싸워서 나가게끔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41년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 5번이 됩니다. 30년대 후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5번. 자, 넘어갈게요. 47번. 밑줄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자, 현대사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제주 4.3 사건. 이 문제도 계속 4월 달이면 사실은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아직은 좀 논란이 굉장히 분분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제주 4.3 사건. 이 사건 당시 토벌대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초토화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수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보시면 6.3 시위를 촉발하였다라고 했는데요. 6.3 시위 같은 경우는 요거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일본하고의 국교 정상화를 치르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의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4.13 호원 조치 철폐를 요구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 때 6월 민주항쟁으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하야했던 대통령 이승만이죠. 자, 4번. 신군부의 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직접적 계기는 3.15 부정선거죠. 자, 4번 보시면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하였다. 요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자, 5번 보시면 그렇죠.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다. 제주 4.3 사건.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아직 이 현대사 쪽에 관련된 사건들은 뭐 의견이 분분한 것들이 많지만요. 점차적으로 조금 우리가 더 이제 억울하게 이 현대사 쪽에서 희생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억울한 것을 계속 풀어주기 위한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고
또 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또 회복시켜 명예를 또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보실게요.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임시수도 부산이에요. 왜 지금 임시수도가 부산이 됐느냐? 지금 이때는 우리가 전쟁 속에 놓여져 있는 시기죠. 6.25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계엄령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통근버스에 탑승한 채로 강제 연행돼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발췌 개헌을 통해서 그래서 이 1차 개정 헌법 간선제로 실시됐던 이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꿔서 직접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2대 대통령으로 당선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처음으로 고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상황을 고르는 거. 재헌 국회의원들이 있었던 요 시기 때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쭉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어요. 이거는 경제개발, 박정희 때 경제개발 때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서울올림픽대회, 88 올림픽대회, 이건 노태우 때죠.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좌우합작운동,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은 그 다음 상황이죠. 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었다. 남북 간의 공동성명이 발표가 된 거. 이것도 박정희 때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보실게요. 다음 헌법 조항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39조 보시면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 단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통일에 조금 한 발짝 나가게 되는 어떤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왔던 때입니다. 박정희 때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 당시 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박정희 때죠. 4.19 혁명이 전개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승만의 하야, 3.15 부정선거로 비롯됐던 거 틀린 내용이죠.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했는데 요게 박정희 정부에 해당이 됩니다. 부마 민주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던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김영삼 총재,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게 되면서 부산과 마산에서의 민주항쟁이 더욱더 극대화되게 됩니다. 자,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6.29 민주화 선언은 전두환 시기 때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서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 자,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확산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모스크바 3상회, 그러니까 우리의 정부가 아직 만들어지기 이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이죠. 자,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발생하였다라고 했는데 여수하고 순천에서 11구 사건, 이거는 우리 앞에 문제 나왔던 제주 4.3 사건을 사실은 진압해라라고 이들 군인들을 보냈는데 여수 순천의 군인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이들이 그 진압을 하지 않고 정부를 향해서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11구 사건이 발생하였다. 요거는 요 시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부마항쟁. 자, 다음 50번 문제 보실게요. 밑줄은 이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러니까 항상 이 49번, 50번 문제에서 잘 나오는 문제는 남북관계 문제. 우리가 이제 남북 협상 평화로 가는 길, 통일로 가는 길,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파트에 대한 거. 각 대통령 업적 시기 때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 간의 회담을 한 거. 햇볕 정책이죠. 자, 요거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성산 이 정부.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로 출범을 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1번 3저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이 3저 호황으로 인해 수출이 굉장히 늘어났던 때는 요거는 전두환 때예요. 틀린 거죠. 전두환 정부 때.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를 하게 됐고요. 노무현 때 오게 되면 점차 더욱더 이게 추진이 됩니다. 자, 3번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드는 거는 작년 내각 때에 이제 계획이 됐지만 잘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은 안 됐고 추진 자체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실질적으로 이게 성과를 이루게 되죠. 자, 4번.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해서 우리가 외화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 외화를 통해서 경제 개발을 추진합니다. 박정희 때죠. 자, 미국의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세 가지 하얀 산업. 그래서 밀가루, 설탕, 그 다음에 이 면 방직에 대한 어떤 이러한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승만 정부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 해당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50번 문제까지 다 한번 풀어봤는데요.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근대사, 현대사 파트를 가게 되면 난이도 자체가 앞에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해당되는 난이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고급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요. 크게 그렇게 큰 어떤 그 난이도의 차이를 못 느끼는 문제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더 보완을 하셔서 고급 문제를 조금 한번 응시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50번 문제까지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해드렸고요. 또 본 강의, 해커스 400 온라인은 또 본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